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이게 중국 방문했죠. 우리, 트통이. 그리고, 중요한 경제 인물들을 데려가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중국과 디지털 금융, 또 AI,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 또 글로벌 시스템의 재편이라든가 이러한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이것은 거의 한 세기 이상에 걸쳐서 준비되어 온 일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확실하게, 어떤 미래를 확보한다 그럴까요? 그런 거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말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연설이라든가 뭐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것은 장비와 시스템, 또 철도와 통신망,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서 그 이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정교한 순서에 따라서 동시에 맞물리고 있는데, 트통이 중국에 데려간 대표단도 이제 단순히 어떤 무역 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오래된 시스템이 마지막까지 딥스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핵심 거점 안으로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들이 직접 들어가는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든가 애플의 팀 쿡 CEO죠. 그다음에 블랙락, 그 자산 운용사 세계 최대죠. 그래서 그 사람 CEO가 레리 핑크, 솔로몬, 스월츠만, 프레이저 맥키너니,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트통이. 그래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기업인들이 아니고, 각자 앞으로 만들어질 영구적인 구조 안에서 자기 각자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펼쳐질 일은 앞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머스크의 존재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머스크에게는 흰모자가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고, 일찌감치 세웠죠. 그래서 머스크에 대한 얘기는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링크 위성망으로 통해서 머스크의 역할이 지금 크고, 이제 세계 금융은 더 이상 이란이나 중국이 오랫동안 감시하고, 여기서 중국은 중국 CCP, 중국 공산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랫동안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해저 케이블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뭐 광고라면, 어나운스먼트를 광고라면 광고인데, 그 지난번 방송에서 이게 좀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224편을 빼고 225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224편이 없지? 그게 실수로 그리 된 거니까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중간 단계마다 수수료를 빼먹던 구조도 이제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레리 핑크의 블랙락 그 회사도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은 이를테면 iShares Genomics ETF 안에 있는 여러 ETF 안에 있는 그러한 XDNA 티커는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블랙락은 단순히 이제 실험 중인 게 아니고 이미 건강정보, 신원 인증, 자산 토큰화를 모두 하나의 추적 가능한 체인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은 앞으로 새롭게 재평가될 글로벌 금융 통로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우리의 모든 실언 정보와 여러 가지 자산 토크나 이런 게 이제 하나로 묶여져서 우리의 개인의 정보가 이제 추적 가능한 뭐 그 플랫폼으로 이제 옮겨진다 이런 건데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프라이버시는 없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프라이버시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뭐를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보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차를 운전하면 GPS를 켜고 가죠.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구나.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뭡니까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면 어디서 시장을 상을 보고 무슨 물건을 샀구나. 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뭐 친구랑 만났는데 어느 그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는 식당에서 뭐를 먹더라. 이런 식으로 물건을 또 온라인에서 사는데 쿠팡에서 샀다 합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는구나. 이 사람은 경향이 되게 건강한 식품을 사는 사람이로구나 등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침에 딱 일어나서부터 우리의 모든 경로가 완전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모든 우리의 그 정보는 완전히 노출돼 있고 그들이 다 어큐뮬레이트를 하고 있죠. 또 AI는 뭐 매일매일 사람들이 물어보고 집어넣는 정보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은 날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여기서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는 게 너무 싫어하기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기서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 다행히 딥스 밑에서 우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YSG 장악을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인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롭게 재평가될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새롭게 재평가될 글로벌 금융 통로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시스템은 죄송합니다. 이제 가치 흐름을 숨기거나 사람의 이동을 얼려버리는 그런 사람의 이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잃게 되고 그 예전 시스템은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빈 워시가 누구냐면 이제 그 새롭게 연준 의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 제롬 파웰이 이제 나가고 그래서 케빈 워시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 회사를 기점으로 해서 금융 위기가 생겼죠. 그리고 그때의 연준 의장이 버냉키였어요. 근데 그 버냉키가 망해버려야 될 은행들을 빅뱅크를 다 살려줬죠. 그 텍스페이어스만이로 세금으로 다 그냥 베일아웃 구제 금융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때만 해도 맞아 딥스가 엄청 극성 떨던 세상이니까. 그래서 4조 달러를 찍어내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 버냉키입니다. 그때 연준 의장.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7조 달러의 규모, 7조 달러 정도의 연준 자산을 줄이는 역할을 케빈 워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QE라 그래요. 퀀터티브 이지먼트라 그래가지고 뭐 이징 그러기도 하지만 이지먼트인데 그거는 양적 완화예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단순한 축소가 아니고 금융 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전체 운영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 좋은 소식이죠. 그때의 그 2008년의 금융 위기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건 뭐 비리죠. 딥스가 지들끼리 뭐 그렇게 짜고 친 거니까 그랬는데 그 새로운 재무부나 연준 협정은
연준이 계속 연준이 뭐냐면 이제 페더럴 리저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은행. 그래서 재무부하고 연준이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계속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시 현실적인 재정 상태를 장부에 그대로 적어야 놓고 일반 퍼블릭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레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캇 베센트를 장관으로 하는 트레저리 디파트먼트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딥스가 하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그러한 장부를 쓰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된 돈 찍어내기 하던 거를 태워버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경제, 테크놀로지 뉴스를, 기술 뉴스를 엄청 하지만 또 제가 경제 뉴스도 꼭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열심히 드리는데, 이런 거를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인지하시는 데는 크게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시스템은 이 딥스가 해도던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 예산, 그 다음에 대리 전쟁, 그 다음에 인신 땡땡을 묵인하는 구조를 유지해 오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걔네들이 돌렸고, 아무 문제 없이 걔들은 그렇게 돌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 가지의 제도로 압박을 하고 그들을 조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무부와 연준이 협정 맺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그러면 마두로 붙잡아 오고 나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부통령이었던 여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이제 흰모자가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 여자 대통령이 잘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석유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5월 1일에 임금 조정 시스템이 생기면서 그거 자체가 새로운 금융 브릿지 자산의 실제 테스트처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눌려 있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가 먼저 외환 시스템과 연결된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생겨나고, 또 그 이라크는 또 IRGC, 이란 혁명 수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세력이 제거되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5월 14일 날그 전후로 제가 그동안 몇 번 방송에서 했던 클래리티 법안 심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ISO 20022 규격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그것이 하나의 그 방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암호화폐의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바운더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정해져야 이제 암호화폐가 활성화가 되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ISO 20022 그 룰에 그 규격 준수에 따르지 않는 암호화폐는 다 없어집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그리고 새로운 금융망 위에 모든 거래에는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가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쩍하고 없어지고 지들끼리 막 감추고 그런 게 이제는 더 이상 월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가면서 이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니까 어떠한 사소한 트랜잭션이라도 다 흔적이 남는다, 데이터가 남는다.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얘들이 이제 그 불법 사업 제가 딥스가 하던 불법 사업 굵은 거 몇 가지 있죠. 마약이라든가 인신 땡땡이라든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하려니까
그러면서 그게 그 그런 일가락에 많은 경우에 불법적으로 그런 모아들인 돈이니까 이거를 한번 돌려서 세탁을 해서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한 돌리고 돌려야지 그게 이제 저 앞으로 들어갈 때는 불법이지만 저 끝으로 나올 때는 그게 이제 합법인 게 되는 게 그게 세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돈 세탁 구조 속에서 그렇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돼 왔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는 복잡한 돈 세탁 구조 속에서 혈통 네트워크와 혈통을 얘네들 그 13개 뭐 패밀리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로스 어린이네 가정 록펠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IRGC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금융 담당자들 그다음에 각종 정보 전 세계의 정보 기관들 연결 조직들이 흔적이 없이 돈을 움직이고 살아온 거예요. 딥스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이제는 실시간으로 다 드러난다.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하고 다 트레이스가 흔적이 남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협회가 스테이블 코인 조항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그래서 로비를 활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협회는 딥스죠. 그래서 중간에서 또 걔들이 수수료를 엄청 챙겼는데 이제는 그 수수료 챙기는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 걔네들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콩고물이라도 먹을 것이 지금은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그 수수료 챙기는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액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내부 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이제 내부 정리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FBI 국장 캐시 파텔과 그 데퓨티 치프 오브 스태프니까 이제 비서실장 2인자예요. 그 스티븐 밀러인데 그 두 사람이 지금 그들에게 이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내부 정리에 대해서 본격적인 주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이 캐시 파텔과 스티븐 밀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대상은 누구냐? 이 아직도 그 딥스가 구축해 놓고 그 아주 엄청나게 그 자기네들의 번영을 누리던 그 시스템 있잖아요. 걔네들 시스템 안에서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핵심 연결 지점들이 이제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냐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대리 세력에게 계속 자금을 흘려보내던 내부 조직들 오래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론을 관리하던 미디어와 정보 자산들 그러니까 미디어를 관리했죠. 그래서 제가 마킹볼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그 미디어를 어떻게 얘네들이 관리했는지 CIA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부터 뭐 새벽에 한 뭐 4, 5시에 그날 나갈 뉴스에 대해서 미리 다 브리핑을 하면은 그런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면 모든 언론사들이 그걸 앵무새같이 떠들어서 그거를 마킹볼드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여러 번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관리하던 미디어와 정보자산들 얘네들이 지금 뭐야 정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된 금융 이동을 늦추려던 금융 중개인들도 얘네들도 혼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 대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여주기식의 재판이 아니라 전환 우리가 지금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있죠.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스위치를 누르거나 정보를 흘릴 수 있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의 인프라를 얘기하는데 깔려있는 그 제 딥스의 잔재들 그 인프라를 아주 정밀하게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캐시 파텔과 스티븐 밀러가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UAP 공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UAP나 UFO 공개는 이제 5일 날인가 뭐 6일 날인가 이제 이미 아주
조금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앱스 땡땡 파일처럼 계속해서 공개가 이어질 거라고 했는데, 뭐 이제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뉴스가 이제 계속 전달될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UAP 그 공개와 2020년에 있었던 선거 메커니즘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선거 그거 다 밝힐 거라 그랬죠. 그래서 둘 다 그러면 같은 목적을 가진다 그래요. 그게 뭐냐? 오래된 세력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숨겨진 그런 영향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러니까 딥스가 사실은 그 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온 거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매우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좀 잘 이렇게 말을 일부러 이렇게 오므려서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거라 믿고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은 뭐 척하면 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딥스가 오래 해왔던 일이라 그거의 실체를 보여주면 이제 뭐 대충 알고 있던 사람들도 긴가민가 알고 있던 사람도 이제 그거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고 뭐 연루자들을 발표되고 뭐 이제 처벌이 되고 이제 처벌이 뭐 직접 되겠습니까? 이제 그 뭐 일단 뭐 기소를 하고 뭐 체포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합법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국민들이나 전 세계 시민들이 너무 놀랄 일이죠, 지금. 그 다음에 감춰졌던 기술 프로그램들 이거 발표한다 그랬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6천 개의 기술 프로그램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본물처럼 쏟아 나오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인류를 너무 혼란시키고 너무 충격을 너무 한꺼번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슬슬 그 중요한 것부터 우리에게 이제 기술 프로그램들을 알리고 또 기술 공개를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롭게 사용이 될 거라 그랬죠. 그리고 특정 세력이 시스템을 장악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구조적 이상 현상들도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에 오래된 세력은 자신들이 구축한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케빈 오시가 진행하는 연준자산 축소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한 ISO 20022 추적 체계의 고정과 여러 가지 숨겨진 영향력을 그 딥스의 숨겨진 영향을 무너뜨리는 공개 작업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아주 파격적인 아주 타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새로운 공화국 뉴 리퍼블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식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퍼블릭이 됐죠. 그래서 주식회사 파산 선고는 플로리다 법원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새로운 공화국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설치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딥스의 구조는 불투명함이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어요. 투명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막아도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병목 구조였고, 그 또 한 가지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금 흐름이 그들한테는 필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움직이는 요소들은 그 기반 자체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된 자산이 추적 가능한 체인 위에 올라가면 대규모 가치로 대규모의 어떤 그 자금을 착취한다든가 그 숨기거나 하는 거는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고 위성망이 백업 체계를 가지게 되면 특정 지역을 장악해서 협박하는 방식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힘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준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며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하던 구조도 약해지면서 더 이상 그것이 지탱할 수 없게 된다. 체포와 공개 작업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던 사람들과 신화를 동시에 제거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과거
시스템 속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 위로 이동할 준비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또 하자면 죄송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정상화와 임금 조정은 첫 번째 실제 사례인데, 그 얘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시스템이 완전히 열리고 추적이 불가능했던 영역까지 모두 기록되기 시작하면 과거에 빼앗겼던 부가 다시 원래의 주권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아시면 됩니다. 오래된 세력도 마지막 저항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토론토 호텔에서의 비밀 회동, 은행권의 로비나 남아있는 병목 지점을 지키려는 위협들, 이런 것들이 이미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 봤자 이미 때 늦었다 이거죠. 뒤늦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은 이제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들이 아직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구조는 계속 생겨나고 설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영역도 들여다보면 지금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묵인돼 왔던 구조적 부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오래된 착취 시스템에 상당히 그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묵인되어 온 구조적인 부패라 이 말입니다. 딥스가 그렇게 한 거죠. 걔들이 뭐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금융과 인간 거래가 겹쳐진 부분은 매우 불편하고 아주 어둡고, 우리가 참 뭐 그 사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만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금융 결제 기관과 특히 스위스 주릭, 한국 사람들은 취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스위스 취리와 런던 금융가의 특정 부서들은 오랫동안 조용한 통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재 대상 에너지 거래와 사람들의 이동이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몇몇 일탈 운영자들의 행동이 아니었고 오래된 혈통 기반 금융 네트워크와 연결된 층층의 보호막 속에서 움직여왔던 일입니다. 로서리니 계열 금융 구조의 잔재라든가 록펠러 시대의 물류 네트워크의 흔적도 계속 언급이 되면서 트통의 리셋에 반대하던 일부 세력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국무부 관계자들이라든가 싱크탱크 핵심 인물들 중 일부가 가문 자산운용회사나 그 자본 역할을 통해서 이런 계좌의 흐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얘기죠. 그 가문들의 로서린이나 록펠러 가문의 자산 운용을 해왔던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좌의 흐름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건 난 몰랐어. 알고 보니 그 자세한 속 내용이 그랬던 거야 하고 얼버무릴 수가 없는 딥스가 그렇게 더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재조정과 공급망 분산을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도 바로 그런 불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입 밖에
잘 꺼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생체 정보와 디지털 신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엑스DNA 움직임과 여러 가지 DNA 프로토콜 구조는 단순한 ETF 쇼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국가 단위 디지털 신원 체계가 놓여 있고, 아까 제일 초입에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 불편하죠. 우리는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세계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민감한 부분인데, 국제 정책 네트워크 안에 일부 세력들, 특히 소로스 계열 운영 라인과 오래된 정보기관 출신 인물들이 오랫동안 중앙 집중식 생체 데이터 통제를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얘네들 악한 애들이죠. 그래서 뭐 얘네들이 뭐를 그렇게 그동안 추진하고 그 준비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건강 패스포트, 우리가 이제 여권이 패스포트인데 그런 거에 이제 건강 의료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 얼어 죽을 그 뭡니까 그 기후 무슨 뭐 그 환경 그런 거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과 연결된 신원 아이디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 점수 시스템 같은 거, 이거 얘네들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거예요. 그 행동 시스템 점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활동이라든가 그 정부와의 협력이라든가 뭐 한마디로 말 잘 들으면 스코어가 높고 말 잘 안 들으면 스코어가 낮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생활에 이제 구체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스코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었는데, 그런데 지금 추적 가능한 분산형 원장 시스템 위에서 개인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게 우리가 중요한 기쁜 뉴스고, 그 걔네들이 딥스가 하렸던 것이 이제 안 되면서 그 개인이 이제 그 추적 가능한 분산형 원장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중앙은행에서 하나의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딥스가 계획했던 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그 추적 가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앞선 그 말을 쭉 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까지 나오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던 중앙에서 위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던 정보 통제와 우리가 이동 제한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이 딥스가 우리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이동 제한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통의 가속화가 아주 붙은 재빠른 그런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딥스인데, 중앙 집중식 생체 신원 시스템을 최종 통제 장치로 보던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그거를 못하게 됐다. 여기서 박수 칠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유럽의 일부 권력 구역에서 느껴지는 패닉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완전히 전 인류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의료 정보 들어가 있죠, 자산 정보 들어가 있죠, 지들이 또 스코어 일일이 매겨서 얘네들이 얼마나 수능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느냐 이렇게 따면서 뭐 거기에 그룹이 있겠죠. 충성된 한 애들 뭐 A 뭐 이건 제 말입니다. 그냥 또 충성 잘 안 하고 뭐 적당히 하는 애는 뭐 B, C 이러다가 아주 안 하는 사람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가서 걸리면은 이제 완전히 뭐 아주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매우 불편하고 제한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5월과 6월에 체포한다는 그 지금 그 타임 프레임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이미 계획된 계획표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FBI 국장과 캐시 파텔과 스티븐 밀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가 캐시 파텔은 뭐 이제 법무부가 기소하는 역할을 하면 FBI는 뭐 체포를 하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스티븐 밀러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명단을 제공한다든지 그러한 디테일한 거를 이제 서포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마지막 잔존 세력을 잡아들인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금융과 정보 시스템 안에 남아있는 핵심 연결 그 통로가 아직도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 쥐새끼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오래된 미디어 소유의 오래된 미디어 소유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CNN이나 무슨 뭐 MSNBC나 뭐 이런 미디어 또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또 뭐 그런 회사들 언론 방송사를 얘기하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오래된 그 미디어 소유 구조와 정보기관 중간 관리층 일부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제재 대상 에너지 자금 세탁과 대리 세력 지원 흐름에 연결된 금융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자금 세탁도 했고 그런 일을 대리를 해주는 세력의 그런 지원했던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증거를 갖다 들이대면 옴짝달싹 못하고 기소되고 체포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은 어떻게 아느냐? 페이퍼 컴퍼니는 이제 유령 회사죠. 이제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예요. 실제 무슨 그런 비즈니스 활동이라든가 컴퍼니의 그런 어떤 트랜잭션이 없는 회사예요. 그냥 저기 유령 회사이죠. 그래서 그런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 구조를 통해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 증거 들이대면 이제 꼼짝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아직 대중 앞에서 공개된 스캔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특통의 중국 방문이라든가 클래리티 액트 법안 지금 다시 심의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케빈 워시의 연준 개편을 가장 거세게 반대하는 딥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 시스템은 공개 재판을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공개 재판하지 않아도 얘네들 다 잡아가서 지금 해결을 볼 건데 제가 이제 군사 재판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부는 공개하지만 그 공개가 하나의 리콰이어먼트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금융망이 완전히 열리는 새로운 그 금융망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에 숨겨졌던 기록들이 스스로 그 폭로가 그러니까 뭘까 알려지고 그들이 거기에 연루됐던 자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그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했지만 UAP와 UFO 공개도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특정 세력이 유지해온
비밀 예산과 숨겨진 영향력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UFO와 UAP가 이게 뭐지 하지만 그 숨은 뜻은 얘네들이 엄청나게 비밀 예산을 썼지 않습니까? 그거와 그들의 그런 그 머니 노 오브젝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는 돈을 딥스들이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구실이 또 뭐 UAP와 UFO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비밀 예산과 자기네들의 그런 얻은 숨겨진 영향력을 이번에 에, 이거를 UAP와 UFO 공개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영향력이 제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에너지 통제와 첨단 추진 기술, 그리고 중동 갈등 구조와 연결된 오래된 네트워크와 겹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리셋의 재편이죠. 리셋에 가장 저항하는 세력은 돈도 잃고, 걔네들이 이제 돈이 없어졌어요. 그 딥스가 엄청 돈을 그렇게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특통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그들이 많은 돈을 뭐 압수라든가 뭐 물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뺏기고 뭐 하던 사업 못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돌아가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이 말씀은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뭐 국가 안보, 소위 말하는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미명하에 그들이 엄청나게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국가 안보 그러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뭐 안보를 하겠다는데 뭐 우리의 안전에 관계되는 돈이라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을 가려줬던 그 보호막이라든가 커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됐다. 딥스들이.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영구적인 구조 변경이 되는 거고, 과거 시스템이, 딥스가 하던 과거 시스템이 비대칭적 총재를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영역, 금융의 일부러 그런 거예요. 금융의 불투명성, 그 다음에 생체 데이터 중앙화, 숨겨진 프로그램, 그 엄청나게 그 군사 기지 시설을 또 파고 그 안에서 뭐 별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이 진행됐고, 그 얘기는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해서 여러분 지금 알고,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는 아주 민감한 매우 예민한 사안을 다뤘죠. 그 지하 얘기.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숨겨진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지리적 병목을 통제했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들이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분산되고 추적 가능하게 아주 투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 신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착취 구조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들이 그동안 마음대로 했죠. 인류를 그렇게 속이고 착취를 해왔던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앞으로 세계 질서가 수평적 경쟁 구조로 넘어가는 흐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국가 단위의 디지털 신원 체계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건데, 아까 말한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거로 데이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딥스들이 하던 중앙화 그거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역사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과정을 향해서 뭐 사람들이 뭐 아이고 무슨 그게 말이 되냐,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실제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뭐 점점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얘기 오늘 했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IS 2002에 준수하는 토큰만 인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및 연준이 개편하며 또 연준과 재무부가 협정을 맺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원 체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여러 공급망이나 위성망이 토큰화되면서 또 UAP와 UFO 공개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 재편이 일어난다. 요렇게 정리해서 한번 리캡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하나의 거대한 새 운영 체제 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가는데 아이고 딥스가 할랬던 거 이번에 안 되네. 어떠한 힘모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쟤들은 무너지고 힘모자의 뜻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공개되지 않은 그 정보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란 성명 수비대 IRGC죠. 그 해군 사이버 부서가 그 이름이 프로젝트 디지털 클램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알리레자 탕시르 제독 직속의 작전이었는데, 그들은 걸프 지역 케이블 착륙 기지 3곳에 잠복 자산을 미리 배치해 두었고, UAE,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오만, 소하르, 그리고 카타르의 라스라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곳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해킹하는 해커들이 아니라 유럽 해저 케이블 회사 2곳의 유지 보수 계약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청 자료에는 이름이 삭제돼 있지만 알카텔 잠수함 네트워크 관련 계약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럼 뭐를 했느냐?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임무는 그 주요 케이블 7개, 그게 7개에서 7개라는 게 그럼 뭐냐? 그거는 이제 AA-1, 펠콘, 그다음에 플래그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제 뭐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케이블 그 7개의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도청하거나 절단하는 것인데, 이 케이블들은 유럽, 아시아 금융 및 클라우드 트래픽의 15%에서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위험에 노출되는 거래 규모가 약 10조 달러다. 근데 이란이 공개적으로 올린 지도는 그 신호에 불과했고, 진짜 목적은 군사 단계가 끝난 뒤에 케이블 사용권 비용을 받거나 아예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걸 성공했다면 특정 세력이 세계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예였는데, 특통의 봉쇄와 중국 구매제에 대한 2차 제재가 이런 조직들에게 들어가는 현금을 말려버려서 그것이 그들은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만 해협이 인제 그 실리콘 초크 포인트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세계에 그 초크 포인트가 한 5-6 개가 있어요. 뭐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대만 해협 얘기가 요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중국 PLA가 인제 인민해방군이에요, PLA가. 근데 그 전략지원군 3.11 부대, 그거는 인제 인지전 및 인프라 파괴를 하는 부서예요. 근데 그게 신주에 있는
대만의 그 TSMC 공장에 대한 동시 사이버 침투 및 물리적 차단 시뮬레이션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그 TSMC가 이제 그 대만의 최대 그 칩 그 제조사거든요. 근데 그게 TSMC가 최첨단 공장 그거는 공정은 이제 3나노 이하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 2명이 그 이중 스파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감청 자료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중국 본토 반도체 단지에 가족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이. 그래서 아마 스파이 노릇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의 접근할 수 있는 그걸로 중국이 미사일 하나 없이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게도 된 거죠. 그런데 트통의 그 섹션 232 관세와 그 대만의 무역 협정으로 애리조나에 5개의 신규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거의 대응책이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몰랐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는 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스위치를 저 딥스가 가지고 있던 스위치를 빼앗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첨단 노드 90%의 장악력은 공급망이 인도, 베트남, 텍사스 등으로 분산되면서 끝나게 되고 일본 대형 은행들 예를 들면 미즈호, MUFG, SMBC 이런 일본의 대형 은행들과 런던 기반의 헤지펀드들은 엔화, 일본이 엔화죠. 그래서 엔화 기반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수조 달러를 쥐고 있는데 호르무즈 유가 급등이나 일본 은행 금리 인상이 발생하면 청산이 시작돼서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고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정학적 초크 포인트가 동시에 붕괴가 되는데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비하인드 씬에서 그 파괴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은행의 중간급 관리 2명이 중간급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은행에서 일하는 2명이 오래된 런던 금융 청산 기관과 연결돼 있었고 몇 달 동안 러시아 그러한 중국과 러시아 정보 네트워크의 포지션 데이터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스파이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알려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트통이 뭐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사업해라 하는 게 뭐 굉장히 그리디하고 욕심이 많아서 탐욕스러워서 미국으로 공장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한 이 뒤에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트통이 대만 문제도 정말 큰일 날 뻔한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아리조나에 공장을 짓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정보들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케빈 오씨가 연준 의장이 되면서 그 사람 체제 아래에서는 트통이 추진하는 금리 인하를 시기는 도화선에 불이 붙기 전에 통제된 방식으로 미리 태워버리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케빈 오씨 되면 이자 내릴 거다. 그 얘기를 그동안 해왔죠. 그다음에 아까 그 3개의 5개 정도의 초크 포인트 얘기를 했죠. 그중에 하나가 또 말라카 해협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국 해군 남해 함대가
말라카 해협 차단을 위해서 고속 공격정과 드론대를 미리 배치해 두었었다. 근데 러시아의 GRU 북극 부서는 북해 항로 에너지 흐름에 대한 병행 탐색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이란 대리 세력들, 특히 IRGC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에스마일 카니 후계 셀과 연결된 후티 금융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아니 지부티와 아덴 항구 운영 안에서 잠복 세포, 그러니까 잠복을 시킨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목적은 홍해의 케이블과 해운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아까 한 말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네들이 그동안 그런 계획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오래된 네트워크가 그 딥스죠. 딥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코디네이트 그 작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뒤에서 그런 작전들이 있었다는 거, 딥스의 작전들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히토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있었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까 말하다 보니까 말이 지금 그런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쟤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토류나 이제 핵심 광물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중국의 독점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히토류 종류는.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세계의 대형 신규 새로운 광산이 빠르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하나는 호주의 리나스에 있는 프로젝트, 하나는 캐나다 쉴드 지역, 하나는 아프리카 리프트 지역으로 세 군데입니다. 그 히토류 광산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은 지난 60일 동안 2달 정도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빠르게 가속하게 빠르게 승인이 된 광산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한 군데, 아프리카 한 군데, 호주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히토류 광산을 빠르게 승인하면서 이제 중국에 독점하는 게 이제 거의 사라지는 일이 된 거죠. 그래,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도 뭐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중국 국영 광산 기업은 2개의 탐사 회사 안에 요원을 심어 놓았는데, 그 요원들이 최근 10일 안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으로 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미 그들이 제거됐다. 그다음에 중국 정상회담 이후에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통이 이제 뭐 18명인가요? CEO를 비롯한 여러 그 경제 그 대표들, 사절단이라고 말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대표단을 끌고 이제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은 어떤 관세 관련 쇼가 아니다. 그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게 세상에 레거시 미디어가 너무 잘못 가짜 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앞으로 공개적으로 그 히토류 얘기 아까 하던 거, 그래서 히토류 수출 쿼터 일부와 AI 칩 관련 제재 완화가 제공이 되고, 하지만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전해라 라는 것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거라고 합니다. 직후에 예상되는 조치를 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명령 발동을 해서 핵심 금융 클라우드 트래픽용으로 위성 메시 데이터 백업 이거 여러분들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 백업 체계를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구축을 하고 해저 케이블은 보조 수단으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란이 그렇게 하고 중국 애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저 케이블에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 좀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은 이제 보조 수단으로 밀린 거예요. 그리고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그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행정명령으로 발동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란 원유를 계속 운송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2차 제재가 지금 예상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대만 반도체 동맹이 공식으로 밝혀되고, 그것이 이제 CHIPS 2.0 자금이 확정되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그 플립 스위치를 외과 수술처럼 제거하는 작업인데, 토크나나 AI 그리고 리셋이 진짜 공정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단일 세력, 하나의 단일 세력이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르무즈 이후로 벌어진 모든 움직임은 바로 그 철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네트워크들, 특히 런던 금융 청산 구조와 이제 시리 오브 런던의 그 금융을 담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제가 세 개의 필러가 있다 그랬죠. 금융은 시리 오브 런던, 종교적인 건 바티칸, 그 다음에 워싱턴 DC는 밀리터리의 세 개의 기둥이 이제 딥스를 떠받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번에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봉쇄 그걸로 시티 오브 런던이 완전히 이제 작살이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런던 금융 청산 구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국가 국가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국가 그 정책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혈통에 연결되는 그 혈통 아시죠? 그 13개의 패밀리 혈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속 어떤 하나의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계속 꽉 뒤에서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런 걔들하고 연결되는 것은 완전히 지금 연결이 끊어지면서 패닉 상태로 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이제 쟤들은 되돌릴 수 없는 선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크 포인트들이 분산되고 강화되면 암호화폐 그 레일은 깨끗하게 작동하게 되고, AI 인프라는 어떤 단일 협박 지점이 없이 확장돼서 통화 리셋한다는 거는 이제 부채 기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주권 기반의 감사가 오디팅이죠. 감사가 가능한 토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조금 리캡을 해드리면, 그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호르무즈 봉쇄나 이라크 달러 압박, 케빈 어시의 연준 축소, 그 다음에 제가 클로드 미토스의 사건 따로 제목 따라서 그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딥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한 20여 개 회사만 그들에게만 쓰도록 클로드 미스토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들은 과거 방송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이버가 이제 강화되고, 중국 정상회담 이후로 또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의 그 규제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지금 다시 재심사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혈통들 13개 혈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가 차단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쟤네들의 완전히 목을 쟤네들이 이제 딥스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목을 눌러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자유, 돈, 주권을 빼앗아간 오래된 딥스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철거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런 결론적인 얘기 지금 한 그런 결론적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그러한 설명이 있고 그러그러한 내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유와 돈과 주권을 뺏어간 딥스 시스템이 완전히 철거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스가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그들은 세대를 걸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죠. 이게 1, 2년 된 게 아닙니다. 거의 뭐 100여 년 가까이 적어도 액티브하게는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된 건데 1871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주식회사가 된 거예요. 공화국이 미국 주식회사가 됐죠. 국민들도 몰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적어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을 필두로 우리들이 완전히 저들에게 이제 노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화국이 그 주식회사로 되면서 우리들은 그들 주식회사 안에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든가 국민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저들의 그 손아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세대를 걸쳐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을 좀 처음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옛날 분들도 정리가 될 거고 오래 들으신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은 실제로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싶지만 어떤 불투명한 은행이라든가 끝이 없는 빚이라든가 끝이 없는 빚을 하니까 이제 잠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쟤들은 그 크레딧 카드라는 거를 발명했죠.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라는 걸 발명해 가지고 한마디로 너 이거 돈 먼저 써 우리가 줄게. 그리고 그냥 막대한 이자를 물리면서 사람들이 절대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도 쟤네들의 아주 기발한 발명품이었어요. 주식시장을 만든 것도 딥스가 만든 거고 등등. 그래서 그 끝없는 빚으로 사람들을 얽매이는 게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남발하고 다니 그러니까 젊은 애들 뭐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무 갚을 능력도 있는데 신용카드 남발하고 막 내어주고 그러는 것이 다 쟤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쟤들 왜 저러지 뭐 어째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의도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끝없는 빚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또 숨겨진 그 수수료 그 막대한 돈 스위프트 같은 거 보면은 막 여러분들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아이를 뭐 유학을 아니 한국에서 아이를 유학을 미국에 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돈을 그 미국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수수료도 엄청 뜯어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수수료가 이제 스위프트가 이제 엄청 차지를 했고 그 은행도 숨겨진 수수료가 많고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계좌를 동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 계좌도 동결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들이 마음대로 계좌도 동결하고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구조로 쟤들이 이루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지 마음대로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냥 폭군 노릇을 한 거예요. 딥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미래 전쟁이라든가 그런 인신땡땡의 루트라든가 어떤 검은 예산 작전을 통해서 관리되었고 그 여러분들이 낸 세금은 과 에너지 비용을 이용해서 통제 구조를 유지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모든 핵심 초크 포인트는 석유라든가 반도체, 인터넷 케이블, 히토류, 해상 운송 이런 것은 버튼 하나로 뒤집게 만들고 그들은 당시 여러분들의 경제를 완전히 여러분들의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데이터로 여러분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부의 이동은 항상 위로만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 쟤들만 배불려 준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세뇌를 시켰냐면, 아유, 세상은 원래 이런 거지. 아유, 우리가 뭐,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고마운 거지. 이러한 그런 프로파간다나 그런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레이티브를 통해서 인간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자기 밥만 먹어도 만족하게 한테는,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주면 그들은 저 딥스 위에 애들을 불려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노예로 우리는 전락했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까지 말한 거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쟤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매우 매우 빠른 속도로 요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는 이제 금융주권, 아까 말한 금융주권에 대해서 새로운 그 토큰화된 자산이라든가 클래리티 법안의 규칙이라든가 케빈 워시의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돈을 즉시 투명하게 중간 수수료 없이 움직이도록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걸 금융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카르텔의 은행들이 마음대로 돈을 프리즈 시킬 수도 이제 없게 되고, 쟤들이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추출을 이제 되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에너지와 공급망의 자유를 좀 말씀드리면,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국이 히토류와 반도체 경로를 열도록 압박하고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트통은 어떤 한 나라나 혈통 네트워크, 제 딥스의 혈통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계 석유 20%나 첨단 반도체 90%를 인질로 잡지 못하게 지금 트루통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로스어린이나 록펠러, 로스 어린이로 아예 아주 이름을 바꿨네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로스 어린이. 어린이는 차일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세력과 록펠러 잔존 세력 같은 네트워크가 완전히 이제 힘을 못 쓰게 됐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름값이라든가 전자제품, AI의 미래, 그 생활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쓰이는 무기가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그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를 모든 것이 인신땡땡이나 마약 흐름, 검은 예산 작전을 운영하던 오래된 네트워크를 굶겨 죽이고 있고, 아까 한 얘기랑 뭐 맥락이 같죠. 그리고 얘네들의 파이프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아예 숨통을 끊어놓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산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뭐 이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를 관리된 혼란 속에 일부러 묶어두고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이, 그게 걔들의 방식이었어요. 딥스가 근원부터 무너지고 있다, 근본부터 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크 포인트가 분산되고 강화되면 위성 백업,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다중 공급망,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결제 시스템 같은 구조가 자리 잡게 되고, 암호화폐와 AI는 어떤 한 세력이 스위치를 눌러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끊임없는 위협이 없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원은 이미 진작 작년에 5월달인가요? 통과가 이미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원에서 이 꼼지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로비 활동을, 딥스가 엄청난 로비를 해서 그거 못하게 하고 지연시키고 이러는 거라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통화 리셋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또 다른 레버리지 함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화국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공화국은 어떤 지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시민들이 자신의 부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정부가 숨겨진 작전을 위해서 끝없이 빚을 돈을 막 찍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외국 네트워크나 혈통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나 데이터나 돈을 인질로 잡을 수 없는 시스템. 100년 넘게 작동하던 그런 추출 기계 같은 게 하나씩 해체되는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모두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트통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된 그 속도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딥스의 올드가드들은 그 기존 권력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드가드들은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패닉 상태고, 제가 이제 토론토 호텔에서 쟤네들이 마크 카니 오땡땡 대통령 했더니 이게 또 뭐 알렉스 소로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들이 모였죠. 그리고 비밀 회동을 했고 그랬는데, 스테이블 코인 반대 은행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위협들이 하면서 그들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창문이 닫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지들이 어떻게라도 좀 잭소리라도 하려고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페어만트 호텔에서 모였다는 얘기 했죠. 그런데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트통은 어떤 재미로 이런 4차원 세계에 그런 그 장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에, 딥스가 인류를 가둬놓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다리 자체를 burn the bridge 그랬으니까 다리를 다 불태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7개월은 인제 이게 뭐냐면 올해 말까지 7개월 정도 남았다 치면 그게 굉장히 가속상 단계로 들어가서 7월 중간에 인제 2달이 채 안 남았네요. 7월 4일 날 대대적인 미국의 250주년 독립 기념 행사가 있고, 트통이 1년 동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셀레브레이션을. 그래서 축하 행사가 다가올 때쯤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더 깨끗한 은행 시스템과 재정렬되는 통화들, 강화된 인프라,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빼앗겼던 여러 시민 수준의 그런 우리의 이익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거고, 우리가 세상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세상, 저들의 세상, 딥스의 세상이 끝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피를 흘리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은 이미 뭐 달 거라가 아니라 이 흰모자의 시스템 기획하고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시작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흰모자가 어떻게 저들을 철퇴를 가하고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라나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그 요새 슈퍼땡스하고 뭐 좀 좀 금한데, 여러분들 저희에게 이제 후원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고, 멤버 방송 아니 멤버 광고 하겠습니다. 아직 멤버 안 하신 분들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여하셔서 방송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라나 방송을 같이 꾸려 나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멤버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나 방송이 세상에 아직도 뭐 28,000 얼마인가 뭐
그 제가 그 구독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진작부터 했으면 뭐 10만 명도 넘었을 텐데, 예,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예,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구독 지금 방송 중단하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써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라나 방송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라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라나였습니다.